안녕하세요. 축구는 발롱입니다. 길고 길었던 한 시즌이 끝나고 EPL 여름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여러 이적 관련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많은 지출이 필요한 만큼 구단주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고요? 돈이요. 돈이 많은 구단주가 최고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EPL 구단별 구단주의 자금력은 얼마나 되는지 탑 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토트넘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 레비라는 인물은 구단주가 아닙니다. 다니엘 레비는 구단의 회장이고 구단주의 업무 및 구단의 업무를 총 담당하고 있어 우리한테 나름 친숙한 인물이죠. 아닌가요? 그럼 토트넘의 구단주는 누구냐? 바로 조 루이스입니다. 1937년 86세 나이로 영국 태생의 조 루이스는 2001년부터 토트넘의 구단주직을 이행하고 있는데, 사실 조 루이스는 직책만 구단주일 뿐 구단 업무를 다니엘 레비에게 모두 맡기고 단지 소유만 하는 구단주로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구단주지만 토트넘을 포함해 축구 자체에 큰 관심이 없어 많은 투자를 구단에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7조 4천억가량의 많은 재산을 보유했지만 구단에 늘 아쉬운 투자를 보여준 조 루이스 구단주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은 중국의 자본력을 지닌 구단인데요. 최근 많은 자본력을 가진 중동, 미국의 구단주들이 많지만 중국의 자본력도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울버햄튼의 푸싱그룹이라는 기업에서 2016년 구단을 인수하였고, 푸싱그룹의 거광창 회장이 구단주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광창 구단주의 알려진 재산은 8조 8천억이며 2016년 구단 인수 이후 꾸준히 팀의 애정을 보이며 적절한 투자와 마케팅 등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예능에도 얼굴을 비추며 한국의 내한이 예정되어 있다고 직접 언급하며 축구 팬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요. 푸싱그룹이 구단을 인수한 이후 1부 리그 승격과 좋은 경쟁력을 갖춘 팀이 되었고, 구단 수익과 평균 관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좋은 구단주이자 부자 구단주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는 웨스트햄입니다. 런던 연고주의 웨스트햄은 데이비드 설리번과 다니엘 크렌티스키 두 명의 공동 구단주를 두고 있습니다. 설리번 구단주의 직업은 성인 잡지 사업가로 웨스트햄의 공동 구단주 중 한 명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성인 잡지를 팔아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또 한 명의 구단주 크렌티스키는 체코 출신의 구단주로 웨스트햄 구단을 몽땅 사들이고 싶었으나 기존 구단주인 설리번과 오랜 기간 협상 끝에 27%의 구단 지분을 얻어냈습니다. 두 구단주의 총 재산은 9조 3천억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자 구단주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위는 풀럼입니다. 풀럼의 구단주는 미국 국적의 샤히트 칸 구단주이며 2013년 풀럼을 인수했습니다. 칸은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플렉스앤게이트의 경영자로 엄청난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10조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주로 2018년 런던의 웸블리 구장도 인수를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무산되고 말았죠. 6위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팬들의 속을 많이 썩이고 있죠. 바로 펜웨이 스포츠 그룹이 12조 5천억의 자본력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펜웨이 스포츠 그룹은 존 헨리가 소유한 미국 스포츠 분야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선수 판매 수익으로만 지출을 하는 돈을 아끼는 구단 이미지가 씌워졌죠. 실제로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넷스펜딩 14위를 기록하며 소극적인 스쿼드 보강을 했음에도 최근 몇 년간 성적이 좋은 것으로 보아 클롭 감독의 역량도 매우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위는 아스톤 빌라입니다.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의 회장이자 아스톤 빌라의 구단주인 나세프 사위리스의 재산은 무려 15조 1,80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아스톤 빌라 구단의 55% 지분을 매입한 데 이어 2019년 아스톤 빌라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이 되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인수하며 구단주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다음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 참가하게 된 아스톤 빌라는 과연 이적 시장에서 어떤 영입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4위는 아스날입니다. 2011년 4월 미국 국적의 스탠 크랑키가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이며 구단 내 최대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단주가 아닌 정확히는 아스날 구단의 대주주였고, 남은 주식을 모두 자신이 매입하며 완전한 구단주가 되었는데, 구단주 부임 초반에는 사실 짠돌이 구단주라 불릴 만큼 많은 돈을 구단에 투자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아스날의 신축 구장 건설로 인한 재정 문제 때문인데요. 이후 구단의 재정이 점점 좋아지자 2013년 멜스트 웨즈를 프리미어리그 역대 이적료 2위를 기록하며 영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아스날의 투자를 꾸준히 하겠다는 인터뷰도 진행함으로써 아스날 팬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죠. 크랑키의 재산은 16조 5천억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는 첼시입니다.
2022년 로만 아브라모비치를 뒤이어 토드 보엘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구단을 인수했습니다. 보엘리를 대표로 한 컨소시엄은 미국 자본으로 20조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로만 구단주는 첼시에 대한 애정과 많은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좋은 구단주임은 틀림없었고 새로 부임한 보엘리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며 좋은 구단주로 자리매김하나 했으나 푸엘 감독을 경질하고 빅클럽 검증이 되지 않은 중위권 감독 부임, 이적 시장에 직접 관여하며 올바르지 못한 투자 방향, 선수 라커룸 출입 등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간간히 보여주며 직책은 구단주이나 너무 많은 곳에 관여하며 구단을 어렵게 하고 있어 부정적 시선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냥 돈만 주면 좋잖아요? 2위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잘 알려져 있는 만수르 소유의 구단이자 부유한 구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만수르의 재산은 28조로 정말 어마어마한 재력을 지닌 구단주인데요. 아랍에미리트 부통령으로 2008년 맨시티 구단을 인수하게 됩니다. 사실 아스날, 리버풀과 같은 유명한 구단을 당시 인수하고자 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맨시티를 인수하게 되죠. 만수르는 구단에 대한 애정도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시티 팬포럼을 체크하며 반응을 항상 확인하고 팀을 세계 최고 명문 클럽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맨시티의 경기를 모두 라이브로 챙겨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위는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의 구단주 빈살만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소개해드린 클럽 간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빈살만은 2020년 국부펀드와 공공투자기금을 이용해 뉴캐슬을 인수하고자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와 자국 내 프리미어리그 불법 중계 등과 같은 이유로 인수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뉴캐슬 인수의 진심이었던 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2021년 마침내 뉴캐슬 구단을 인수하게 되고 인수가 결정되자 당시 리그 19위로 강등 위기에 처해있던 뉴캐슬이지만 모든 팬들은 환호하며 새로운 구단주를 맞이했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거란 기대감이 가득 차게 되죠. 빈살만의 개인 재산은 2,900억도 아닌 2,900조라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 재산일지 사우디 왕가 전체 재산일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뭐가 됐든 2,900조면 공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겠네요.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구단주 재력 탑10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 공식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추정 자산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